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엉망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광고 촬영을 했는데 저는 이제 뭔가 경험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안 해봤던 경험인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바를 해서 좀 무리가 왔던 모양입니다. 요새 좀 일정이 많았는데 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최근 제가 이제 강의랑 책을 런칭을 했잖아요. 책도 사랑 많이 해주셨고, 근데 당연히 그걸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모를 했어요. 근데 마땅히 그렇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 몸에 좀 부작용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좀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그리고 이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이고요. 제 책, 요번에 나온 책 밑에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오늘은 뭐에 대해 말씀드릴 거냐면요. 여러분의 그 헛된 목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왜냐면 이 목표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책을 검색을 해보시면은 뭐 꼬마 빌딩, 건물주 되기, 빌딩 주인 뭐 이런 거 쳐보세요. 책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뭔가 좋은 건물을 알선해 주겠다. 좋은 건물을 소개시켜 주겠다. 그래서 건물주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건물주라는 단어에 굉장히 심하게 꽂혀 계세요.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저도 열광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실 여러분 꿈은 건물주가 아니에요. 전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건물주라 그러면 설레죠. 뭔가 다 해결될 것 같고. 근데 첫 번째로 일단 돈 안 되고 망해가는 건물주 많고요. 건물주란 개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기 시골에 내려가도 건물주는 건물주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임차인조차 구할 수 없는 건물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 한 포트폴리오로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좋구나, 잘 사는구나, 라는 그러니까 과정이 빠진 결과만 보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 사실 여러분의 목표는 건물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과정을 다 빼버리고 건물주라는 단어에 집착을 하시면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기 상당히 쉽습니다. 예전에 저도 그랬고요. 뭐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했던 시행착오를 말씀드리는 편이니까. 그래서 건물주, 이런 건물주가 뭐예요? 그 토지에 올라 있는 건물, 그 땅에 대해서 단독으로 결정권이 있는 게 건물주의 개념인데, 사실은 아파트도 대지권이긴 하지만 토지를 가지고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어쨌건 토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허황되게 아무 과정도 거치지 않고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뭔가 건물을 바로 공부를 하고 어떤 건물주 관련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물론 공부해 놓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월세를 벌고 있으며 그걸 도대체 뭘로 충당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서 그 과정, 그 것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배우신 다음에 그 안에 건물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얘기를 안 해줘요. 왜냐면 다 꽁꽁 숨기고 있으니까. 결국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 수익 구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수익 구조고 내가 수익이 얼마나 들어오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건물을 가지고 있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부러워하시겠지만 지방에 있는 건물은 오르지 않은 것도 많고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공실이 난 것도 있고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 수익 구조가 건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구조란 뜻이에요. 상당히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번에 요번에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있어요. 요새 질문이 확 늘어났거든요. 아파트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건물이 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들이. 이해되시죠? 아파트 많이 올랐으니까 건물을 해보겠다. 실제로 강남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은 아파트 한 채 잘 처분해서 건물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대출을 잘 활용을 하면. 그러면 이분들도 아파트가 많이 올랐으니까 아파트를 처분을 하고 건물을 사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 그 건물을 사면 끝이 아니에요. 전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그것 때문에 요새 건물 중개하는 유튜브나 건물 중개하는 회사가 엄청 잘 돼요.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건물 중개하는 소개 영상이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그 채널이. 그리고 건물을 소개시켜주는 회사가 얼마나 대규모로 성장했는지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금 있잖아요. 미국에서 금 캐는 게 유행했을 때 부자가 된 사람은 청바지 같은 거 판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업체가 많이 뜨고 있단 말이에요. 건물이 돈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중간 마진 업체, 중간 소개 업체가 커지면은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사람도 비례해서 늘어나요. 왜냐면 이분들의 마진은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좋은 건물을 확인시켜서 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중간 마진을 얻는 거기 때문에 건물이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확인을 다 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자, 이건 원리를 그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스타트는 좋아요. 스타트는 좋은 건물을 소개시켜 드리고 건물이 많이 올라요. 근데 건물이 많이 오르면서 이쪽이 유행을 타고 회사를 성장시키기 시작합니다. 회사를 성장시키려면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데 이미 실력 있는 직원은 잘 안 오죠. 그래서 신규 직원을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데 이분들이 회사 명함은 크지만 과연 정말 건물 중개를 많이 해보고 잘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어느 순간부터 서로 경쟁이 붙으면서 그냥 이 소개해주기, 중개하기 바빠지는 경우가 덜어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물은 아파트보다 고르기가 수십 배 힘들고 리스크도 훨씬 더 큽니다. 왜? 대출을 많이 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뭐가 된다, 어디 가서 저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듣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아파트를 어떻게 하셨죠?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셨을 때 차익이 남았다면 내가 뭔가 원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원칙을 이용해서 돈을 더 불리시든가 아니면 여기서 확장해서 공부를 더 한 다음에 건물을 사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파트도 그냥 우연히 한 채 샀는데 많이 올라서 그냥 남의 말만 믿고 건물을 샀다가는 여러분이 꿈꾸는 건물주라는 단어가 아니라 굉장히 자산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 사는 거 조심하라는 분들은 잘 없는데 물론 강남에 있는 건물은 지금 거의 뭐 매도인이 주도를 합니다. 그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아무거나 사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처음부터 대출을 끼고 시작을 할 거고 요새 많이들 또 이제 개발을 하시잖아요. 신축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리모델링 많이 하시는데 리모델링 한 다음에 세입자 안 구해지면 어떡하실래요? 이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으세요? 중개업체에서 리모델링 한 다음에 세입자 안 나가는 케이스를 유튜브에 내보내고 사람들한테 모였을 때 설명해 줄 거라 생각하세요? 절대 안 해요. 책 읽어보면 한두 건 나옵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면 어쩌죠? 있어요.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강남에 지금 공실 없습니까? 주요 지역. 마포에 공실 없어요? 성수동에 공실 없습니까? 종로에 공실 없을 것 같아요? 중구 쪽에 공실 없을 것 같아요? 다 있어요. 물론 강남 쪽은 오피스 수요가 늘고 있는 거 저도 인정해요. 심지어 오피스 월세가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또 사업 구하시는 분들도 늘어났지만 반면에 상권은 또 힘든 데도 있잖아요. 다시 얘기해서 지금은 분위기가 좋아요. 분위기가 좋을 때는 프리미엄 웃돈이 붙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께 질문을 할게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데 건물 쪽은 지금 프리미엄이 붙어서 훨씬 더 비싼 가격을 줘야 되고 개발비도 비싸졌어요. 그리고 수수료도 비싸요. 아파트는 지금 조정 중인 곳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뭘 하고 싶으시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건물주가 되고 싶으시죠? 건물이 붐이 부니까 가서 비싼 돈을 내고 비싼 건물을 사고 싶으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인정합니다. 왜냐면 건물이란 건 굉장히 포트폴리오에 필요한 거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근데 아파트는 지금 조정이 되고 뭔가 안 좋아 보이니까 하기 싫으시잖아요. 이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야, 지금 아파트를 사라고? 그럼 언제 사시게요? 불타오를 때요? 깎아줄 것 같아요?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항상 단순하고 항상 후회하고 항상 결정을 못하고요. 결정하시는 분들은 항상 리스크를 테이킹할 뿐이에요. 지금 강남 건물 좋아요. 전 전혀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여러분. 뭐 대출 금리가 오른다고 걱정들 하시는데 강남에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수익률이 상당 부분 포기가 돼 있던 상태예요. 그래서 좋게 보긴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단순히 건물주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서 막무가내로 불빛 찾아가는 벌레처럼 뛰어들어가는 건 저는 정말 반대하고 싶거든요. 사고치기 딱 좋고 그런 분들은 일단 건물의 평당가라던가 연식이라던가 적정 가격에 대해서 본인만의 기준이 없어요. 아, 여러분 그리고 건물의 적정 가격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건물의 적정 가격은 놀랍게도 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요. 이렇게 하잖아요. 땅이 몇 평인데 평당 얼마다.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일 뿐이에요. 갔는데 계단의 모양이 다르거나 이게 지하 1층이 실제로 1층처럼 쓰이고 있다거나 엘리베이터가 없다거나 있거나 주차장이 굉장히 많다거나 신축이라거나 아니면 용적률이 많이 남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똑같은 건물인데 스타벅스가 통임대가 돼 있다. 아니면 애플이 통임대가 돼 있다. 이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다 판단 기준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있겠죠. 이 기본을 익히기 위해서는 이걸 아셔야 돼요. 건물주가 되는 게 환상이 돼선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굉장히 잘 살게 됐는데
그 안에 포트폴리오의 건물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 중에 좋은 게 저는 아파트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시겠지만 저는 다 손을 댔어요. 다 하고 있고 토지, 상가, 건물, 신축, 시행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아파트만 주로 말씀을 드리느냐? 그만큼 다른 쪽은 사고가 많고 마이너스가 많아요. 부동산 마이너스 나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팔리지도 않고 대출이자는 나가고 마이너스는 몇 천은 장난이에요. 억 단위로 나거든요. 이걸 어떻게 리스크가 없다고 하겠어요. 하지만 돈은 돼요. 근데 한동안 부동산 시장에 수급이 불균형이 있다면 말씀드리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줄 요약은 뭐예요? 건물주라는 환상에 속지 마라.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입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